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저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학술 연구교수로 있는 김태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강의의 제목은요, 평양연구의 과거와 현재라는 제목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남한에서 평양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한번 저희가 회고를 해보고 이 회고한 결과 앞으로 평양연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보통 평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열병식이나 김일성 아니면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그리고 김일성 광장 이런 모습이 떠오르실 텐데요. 평양이 이런 모습을 갖게 된 지는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60년조차 되지 않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양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떠한 정치적 아니면 경제적 그리고 사회 문화적 도시의 지역 정체성을 가지고 발전해 왔는지를 저희가 연구를 통해 살펴볼 텐데요. 곧 오늘 강의는 평양이라는 하나의 프리즘을 통해서 북한 연구의 경향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보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도시라는 공간 자체는 옛날 말로 근대성의 산실이자 임상 실험실이며 도서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총체적으로 모든 인프라와 과학기술 그리고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응집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어떻게 개발되고 어떠한 경관이 조성되는지는 굉장히 그 시대의 과학기술을 투영하는 매개체였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도, 국가의 한 수도라는 정체성은 그 국가의 중요한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 요소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서울이 그러하듯이 북한에서는 평양이 수도로서 많은 매체에 노출이 되고 있고 2018년에 저희가 평양의 모습을 이 남한 TV에서 굉장히 많이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 대한 관심은 북한의 여러 다른 도시들, 원산이라든지 흥남이라든지 이런 도시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평양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현재까지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볼 텐데요. 북한 연구 자체가 마찬가지지만 북한의 도시 연구, 특히 평양 연구 자체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 평양이라는 도시가 직접적으로 연구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이제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사상을 가진 국가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소되어 가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도시라는 이 연구 테마가 또 하나 급부상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회주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은 어떻게 도시가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구 대상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 연구는 극적으로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평양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관심이 어떻게 발현되고 확장되었는지, 그것이 돌아가 보면 학자의 연구적 필요성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속에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궁금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기 위해 1970년대 이후 남한에서 이루어진 평양에 대한 연구를 좀 총망라해서 회고를 해보고 그 특징들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작년이죠. 2022년까지 평양과 관련된 학위 논문, 그리고 KCI라고 얘기되는 국내 학술지 논문, 그리고 단행본, 그리고 보고서 등등을 총망라해서 주제별, 시기별, 연구 대상별로 평양 연구의 동향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1970년대를 이 분기점으로 한 이유는 1970년대 이전 연구일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관점이 굉장히 투영된 연구가 많기 때문에 반공적 시각이 많은 연구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수량도 매우 적었고요.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번역된 논문들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사실은 이렇게 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970년대는 그럼 왜 이 평양 연구가 시작되었는가라고 한다면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나름 이 한반도의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이 북한을 바로 알자라는 운동들이 시작되면서 평양 연구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를 조금 이렇게 순서를 설명을 해드린다면 먼저 시기별 평양 연구를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서 90년대, 그리고 2000년에서부터 2010년, 그리고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평양 연구의 이제 수량적 검토를 할 거고요. 이 수량적 검토에서 이제 나름대로의 키워드를 분석하여 분야별로 어떻게 연구가 분포되었는지, 그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10년 단위로 이러한 일들을 보는 이유는 남북 공동회담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게 되면 그 해를 기준으로 한 1년, 2년 정도 연구가 계속 축적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별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이 연구 경향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건별로 이 시기별 정리를 한다기보다는 이 연구가 축적되는 시간을 고려해서 제가 10년 단위로 연구 경향을 살펴보도록 한다는 점 먼저 숙지해 주시고 계시면 되겠고요. 평양 연구의 시작과 성장, 확대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우리 강의를 진행해 본다면 연구의 시작은 1970에서 1990년대에 진행되게 됩니다. 1970년대에서 90년대의 연구를 수량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이 1970에서 80년까지는 연구가 수량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특히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기 자체는 반공 분위기가 매우 짙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남북한 상호 교류가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는 게 그 이유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북한의 수도 평양을 연구를 한다라는 분위기 자체가 형성되기 어려웠고 그리고 연구자들 또한 굳이 북한의 수도 평양을 연구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또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말 노태우 정부가 북방 정책이라는 걸 선언하게 되면서 원래는 적대적 공생관계였던 북한을 화해와 통일의 대상, 그리고 공존의 대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8년 일명 77 선언이라고 불리는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을 통해 이것을 현실화시키게 되는데요. 그리고 1년 후인 1989년에는 지금 서초동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북한 자료센터라는 것이 개관됩니다. 이제 남한 땅에서도 합법적으로 북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이 말은 북한 학자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 자료가 이렇게 개방되고 양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은 연구의 질의 증가와도 연결이 되게 되었는데요. 평양을 단독으로 소개한 연재 글을 사실 살펴보면 1991년에 이제 북한을 바로 알자, 북한에 대해 한번 관광을 가보자 라는 의미에서 북한의 여러 도시를 소개하는 글에서 처음으로 평양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북한의 여러 도시들 중에서도 단연 이 평양이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인 평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각이 가장 빠르게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소재가 아무래도 이제 가볍게 접근을 하다 보니 관광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평양을 알아보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북한과 이 평양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가려진 이 공간을 좀 유연하게 볼 수 있는 연구가 초기에는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제1백화점 그리고 옥류관 등등이 이러한 이 연재 글을 통해 소개되기 시작한 게 1990년대 에 시작되었다라는 점이고요. 1992년부터는 이제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도시 공간 그리고 도시 계획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북한 도시계획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평양은 뭐 빼놓을 수 없는 연구 대상이었겠죠. 남한도 여러 도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가장 케이스 스터디로 서울을 많이 연구한 것처럼 북한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3년부터 이 원래는 이 도시계획학에서 연구되던 이러한 평양에 대한 연구가 건축학 그리고 도시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이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 선전물에 나오는 건물들 양식을 분석하거나 건물에 대한 설계도를 이제 그려보는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들이 등장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이제 탈북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정말 미지의 영역이었던 북한 도시와 평양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며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탈북민들의 증언, 그리고 여러 자료에 열람 가능한 상황 등이 현실적으로 분석이 어려웠던 북한을 보다 객관적이고 그리고 엄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양분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970년에서 90년대 평양 연구 중에서요. 기복 없이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온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역사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평양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 서울과 함께 고구려 시대의 수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개경 다음에 이제 서경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로서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의 중요성 자체가 이제 서울과 버금간다고 할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까지도 사실 평양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이 한반도 안에서는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웠다는 이유로 조금 더 연구에 기복이 없이 현재까지도 이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대 도시 평양, 즉 일제시대 평양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이때 이제 이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민족대학이었던 숭실대학이라든지 그리고 선교사들이 많이 이제 평양으로 갔었죠. 그래서 이러한 선교사들에 대한 내용 등등이 이제 연구 대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양 연구와 북한 연구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평양 연구의 수량적 증가, 질적 증가는 1900년대가 아닌 200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